이준석 대표와 연대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관계 정립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. 두 사람 또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렇죠. 아마 이게 이준석 대표는 여러 조건을 이렇게 내거는데 장동희 대표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. 따라서 이게 저는 전면적인 연대는 안 되는데 예. 제가 이제 그 장동혁 대표 이렇게 좀 알아보면요. 예.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동훈하고 이준석을 보면요. 한동훈은 이게 그 확장성이 없어요. 근데 이준석은 확장성이 있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? 이준석 대표는 이게 중도에 있어요. 따라서 우리가 합치면 물론 민주당 쪽으로도 일부 가지만 우리한테 한 70%는 옵니다. 대선 때도 그럴 거예요. 내란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사죄를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도층의 가장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. 예. 지금같이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게 뭡니까? 비상계엄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,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. 그다음에 국민에게 큰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정도로만 생각한다. 저는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는 이제는 조금씩 이해해 줄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넥타이 주황색 메고 가서 이준석 만나면 연대가 될 거야. 저는 이게 계획이라면 정치 하수다 이 정도라고 얘기한다면.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왜 예를 들면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까? 본인이 연대하려고 하겠습니까? 아니죠.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 지형에서 자기 이니셔티브를 가지면서 소위 합정 연행이 벌어졌을 때 자기 지분을 더 크게 확보하려고 하는 거겠죠. 저는 어제 야3당이 특검법 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습니다. 특검법 통과에는 조건이나 다른 명분이 필요 없습니다. 특검법 통과 그 자체가 명분입니다. 일단 특검법 등에 대해서 이제 협조를 하겠다는 겁니다. 이준석 대표가 야3당의 회의를 좀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건 없이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정관장님, 이게 이제 시작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지방선거가 있는 거잖아요. 선거 연대까지도 갈 수 있는 호소인가요? 선거 연대까지는 전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난 대선과 비슷한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.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완전히 이준석 대표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반성 메시지가 나오느냐, 이게 전제 조건이 될 거고, 두 번째는 예. 연대하면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야 이준석 대표가 선뜻 지방선거에 국민의힘과 힘을 합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전 개인적으로는 언제든 중도 보수 진영을 같이 연대해서 예. 지금 거대 민주당이 주류거든요. 정치에서 완전한 주류가 된 지가 꽤 됩니다.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중도 진영과 보수 진영의 대연합, 정치 예. 대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과제들이 먼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. 지금도 이준석 대표가 조국 전 대표까지 포함한 야권 연대 회의를 이야기한 것도 자칫 뭐 단일화, 연대 이런 논의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 본인의 정치적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좀 선을 긋기 위해서 조국 대표까지 포함하는 협의체를 해보자라고 얘기한 것으로 풀이해 봅니다. 이준석 대표는 바로 연대설에 대해서 뭐 일축을 했습니다.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혁신당 구성원들은 이 공조도 사실은 그 장동혁 대표가 그 당 내 또는 외부에 있는 좀 강경 보수 세력과 이걸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선거에서 우리가 보통 4가지 결과 가능하잖아요. 예. 연대해가지고 이긴다, 연대에서 진다, 연대 안 하고 이긴다, 연대 안 하고 진다. 맞아요. 세상에서 개혁신당이 제일 바보 되는 게 연대에서 진다예요. 개혁신당 입장에서 네, 연대에서 다 같이 진다가 제일 바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죠. 저 얘기가 지금 시점에서 연대 안 한다 뭐 얘기할 시점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방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한 거 이준석 대표와 연대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관계 정립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. 두 사람 또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렇죠. 아마 이게 이준석 대표는 여러 조건을 이렇게 내거는데 장동희 대표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. 따라서 이게 저는 전면적인 연대는 안 되는데 예. 제가 이제 그 장동혁 대표 이렇게 좀 알아보면요. 예.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동훈하고 이준석을 보면요. 한동훈은 이게 그 확장성이 없어요. 근데 이준석은 확장성이 있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? 이준석 대표는 이게 중도에 있어요. 따라서 우리가 합치면 물론 민주당 쪽으로도 일부 가지만 우리한테 한 70%는 옵니다. 대선 때도 그럴 거예요. 근데 한동훈 지지층은요.
가장 강성 우파입니다. 이재명 정권이나 조국 제일 싫어하는 게 한동훈 지지층이에요. 이분들에게 확실히 우파입니다. 따라서 그 우파는 어차피 표가 이재명 민주당으로 안 가요. 한동훈 지지층은.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준석하고 연대하면 조금 확장이 된다. 보는군요. 한동훈 지지층 어차피 지지층을. 보수 찍어요. 이분들에게 이재명 안 찍습니다. 대통령. 예. 제가 한동훈 이분이 검사 때 조국 수사하고 다 이게 가장 이재명 정권 공격하잖아요. 따라서 이게 지지층이 강남에 아주머니들의 일분들이 많거든요. 따라서 이게 청이 틀려요.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연대해야 된다. 이게 맞아요. 예. 근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도 제가 물어보니 이런 조건을 건다는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결론은요. 예. 전면적인 연대는 안 될 거예요. 그러나 개별 연대는 저는 가능하다 봐요. 개별 연도? 오세훈 시장 지역별로? 예예.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대표 서울에서는 연대할 수 있다. 예. 왜? 워낙 두 분이 친하니까. 이런 식으로 그 광역단체장 수준에서 개별 지역별로 연대는 가능하다. 예. 다만 그 밑에 뭐 이제 그 시형 구현들은 좀 2명씩 뽑잖아요. 이런 데는 이게 아마 전면 경쟁할 겁니다. 그건 조국당과 민주당도 그럴 거예요. 광역 수준에서는 연대하는데 예. 기초나 이런 거는 이게 좀 한 지역에 2명 뽑잖아요. 이런 거는 이게 아마 전면적. 그래서 저는 개별 연대돼요.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되고 이준석 대표는 되는 이유가 그 지지층 때문입니까?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개인 감정도 좀 있고 한동훈 대표하고는 서로 워낙 옛날 같은 게 개인 감정도 좀 안 좋고요. 예. 그다음에 표의 확장성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좀 더 한동훈보다 낫다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. 지도부에서.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러브콜을 보내는데 예.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. 넥타이까지 주황색을 메고 왔다는 거는 생각이 아주 깊다는 건데 이런 식의 일부 예전에 뭐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았죠.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.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계획이 이거라면 이런 걸 계획이라고 세웠나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충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는 척하면서 선거 전략 얘기만 다 했잖아요. 청년 정당이니 무슨 국민공감 연대니 이런 얘기를 쭉 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. 저는 이거 이준석 대표가 받으면 이준석 대표도 폭망이다.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의 국민 여론의 지형은 뭐 세부적으로 국민의힘 내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란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사죄를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도층의 가장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. 예. 지금같이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게 뭡니까? 비상계엄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.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. 그다음에 국민에게 큰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정도로만 생각한다. 저는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는 이제는 조금씩 이해해 줄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넥타이 주황색 메고 가서 이준석 만나면 연대가 될 거야. 전 이게 계획이라면 정치 하수다 이 정도라고 얘기한다면.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왜 예를 들면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까? 본인이 연대하려고 하겠습니까? 아니죠.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 지형에서 자기 이니셔티브를 가지면서 소위 합정 연행이 벌어졌을 때 자기 지분을 더 크게 확보하려고 하는 거겠죠. 예. 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과 무관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가지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. 그럼 맨날 져요. 그렇게 하면. 예. 여기에 대해서 전환기 씨 같은 경우에는 계엄 사과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이 부분 개혁신당과 연대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얘기 한번 듣고 강성 지지층 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준석과 연대를 해서 뭐 당을 합친다거나 이러면 전환길은 역시 지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? 이준석은요 한동훈 투입니다. 이준석 한동훈 투 아닙니까? 예,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뭐 이준석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요.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아무리 보수파 연합하더라도 이준석은 한동훈 투입니다. 이번에는 근거를 댔어요.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이것이 서정 프로ፌ서 강성 보수 지지자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나 저 생각하고 일치합니까? 거의 아마 이게 뭐 압도적일 겁니다. 제가 전환기라고 저하고 같이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어요. 네. 탈당을 제가 권유하려고 그때 제가 전환기 강사하고 저하고 같이 갔는데 사제에 아마 이게 그때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물론 제일 미워하지만 이준석에도 이게 가까이 하면 안 된다. 네. 절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아마 대다수 보수층에서는 네. 실제 그 한동훈, 이준석을 껴안으면 오히려 그 소탐 대실이다. 얻는 것보다 더 실이 많을 거다.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여론이 압도적이에요. 그러니까 전환기 씨의 이 주장이 개인 생각 수준이 아니고 윤 어느 대통령 정도 생각이고. 대변한다는 얘기죠. 그다음에
일단 유튜브 중심으로는 압도적으로 전부 이게 거의 뭐 100% 우리 보수층의 유튜브 네. 이게 물론 약간 더 우쪽으로 가 있지만 거기서는 이게 거의 99% 저렇게 보고 있고요. 그래 99%. 나머지는 이게 제가 뭐 단정을 못하지만 한쪽에는 유튜브로 우파 쪽의 여론은 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습니다. 아니 그러면 장동혁 대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제 이거 좀 중도를 확장하려고 해도 예. 근데 문제는 손뼉도 마주쳐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안 한다니까요. 절대 연대 안 한대요. 그런데 뭐 저희 입장에서도 예. 어차피 이게 서울 같은 이제 전략 지역만 연대주면 서울에 뭐 후보 안 내고 오시안 시장이나 연대주면 되잖아요. 나머지 지역은 이게 어차피 뭐 표가 뭐가 차이 나겠습니까? 따라서 이게 뭐 저는 아까 지역별로 아마 후보가 오시안 시장이 아마 이준석하고 개인적으로 연대하지 않을까. 예. 당대당 차원은 어렵다고 봐요. 아니 그 말씀은 장동혁 대표가 가운데 쪽으로 중도로 나오기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? 지금 급한 사람은 저는 장동혁 대표라고 보고 네. 이준석 대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접근할 거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지금 뭐 어차피 국회의원 3석 갖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후보를 독자적으로 내서 정말 그 이번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는가 이것보다는 결국에는 2028년에 본인의 의석수를 얼마나 더 늘리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이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할까 또는 국민의힘과 연대를 어느 정도 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시간을 두고 고민할 문제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경우에 본인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. 예.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의 도움 없이 만약 개혁신당이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독자 후보를 낸다고 해서 한 5%만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당락에 중요할 영향을 수 줄 있죠. 수밖에 네. 없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 장동혁 대표가 변해야 하는데 과연 그 변화의 의지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선혁 변호사께서는 그 변화의 의지가 별로 없다라고 네. 보는 것이고 저도 일정 부분 그 변화의 동력이 부족하다 보는데 그러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. 의지보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서정욱 변호사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.